정부가 유, 초, 중 등 교육 예산을 대학에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교육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김성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뚜껑 열린 도시락 김성천입니다. 네. 아, 요즘 정치, 경제, 외교에 이어 교육까지도 상당히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할 것 없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자, 우선 교육 교부금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지방재정 교육청이라는 학교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크게는 이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예.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하다 보면 지자체 간 균형이 형평성이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마다 여건들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러면 안정적으로 교육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 정부가 일정하게 보전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보전해 주는 거를 이제 지방재정 교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내국세의 20.79%로 주는 게 있고 교육세의 일부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이제 교육세의 일부 그거를 이제 초중고 유초중고 예산으로 쓰던 것을 이제 그렇게 쓰던 것들을 이제 고등교육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산이 한 3억 한 6천 정도가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3조 6천. 그러면 이게 학교당으로 따지면은 뭐 2억에서 3억 정도. 이게 이 학교로 따지면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한 거로 2억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예산이 한 4억에서 6억 정도가 되는데, 절반을 깎는 거네. 예, 거의 2억 정도가 준다. 뭐 1억 이상이 준다 그러면 타격이 되게 클 수가 있죠. 요약하면 그 지역마다 이제 재정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 지역의 인구도 다르고 지자체별로 거기 이제 산업에 따라 거치는 세금의 규모도 달라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두면 지역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니까 이거 그럼 그 전국민 공교육 취지에 어긋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부금이라는 걸 주는데 그 중에서 교육세 한 3조 6천억 원을 유초중고 공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어렵게 네네. 말을 했는데 네. 공교육에서 빼서 대학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대학교도 사실은 어렵기는 마찬가지긴 하죠. 등록금이 한 14년 정도 동결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네. 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교의 경우에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문제는 실제 하는 문제긴 하지만 그 대학생들 이제 대부분 사립대인데 보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그 유초 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대로 뭐 해결해야지. 형님 돈 빼서 이제 그러니까 동생 돈 빼서 형님 주기, 혹은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학 재정이 어렵다. 그건 오래전부터 얘기 나온. 그러니까 부자 대학은 부자 대학대로 계속하고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있죠. 대학도. 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에 들어갈 돈을 빼겠다. 3조 이상이나. 그러면 각 학교마다 돌아가는 한 금액 중에 한 2억 정도를 빠지는데 그 2억이 애초에 학교당 한 4억에서 5, 6억 정도의 예산 있는 그 돈을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주니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발상은 진짜 상상이. 공교육을 빼서 대학에 준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 자체를 그동안에는 시장 영역으로 봐서 예.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GDP의 1.1% 정도로 고등교육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이런 걸 만들어서 고등교육도 일정한 좀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빠진 상태에서 그냥 교육비의 일부를 초중고 쓰던 것들을 지금 대학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양 집단들이 어쨌든 다 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공교육, 그러니까 유초 중고 모두 다 반대할 텐데 당연히. 왜냐하면 쓰던 예산의 절반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하면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명분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냐. 그게 이유예요.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맞는데
하지만 공교육 건물도 오래돼서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 학교를 보게 되면은 노후화된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참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요때 이제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노후화된 학교 건물들이 한 40%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성면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보면 되게 이제 여전히 춥고 여전히 어둡고 30년 전 건물이니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 공부할 때 다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밝고 공부할 만 나는데 여전히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예전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화병기라고 하죠. 아주 쪼그리고 앉아 있는 화장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건물 지은 지가 30년 이상 넘어간 건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니까 네네네. 당연히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 다닐 때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똑같다.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설학교라든지 개축된 학교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 이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다니까 학생이 절반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학교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경상 운영비라든지 유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명분으로 이렇게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되면 저는 뭐 한번 기재부 공무원들도 한번 절반 이상 앞으로 국민들 주니까 반 줄여라. 다루고 있는 예산도 반 줄여라. 이런 거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참 이게 발상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학이 어려우니 공교육 예산 절반을 줄여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다들 반대하겠죠. 근데 그 지금도 체육관이 없거나 이런 그 학교들이 많죠. 그렇죠. 지금 그 특히 실내 체육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러는 날은 뭐 그냥 체육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요새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으면 아예 체육 시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체육을 할 데가 없는 부분들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예. 왜 학생 수를 한 20명대로 줄여야 된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과밀학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뭐 너무 학생들이 없어서 고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학급당 인원수를 어쨌든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돌봄을 강화하겠다,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돌봄을 강화한다려고 하면은 그 인력들이 상당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컨텐츠가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렇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이려고 그러면은 사립유치원은 셔틀을 운영하는데 공립은 셔틀을 운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운영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공약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예산이 나오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운영비 한 학교당 운영비가 대략 4억에서 6억인데 그래서 2억 정도가 깎이게 되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체험학습, 뭐 실습학습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당장 경상 운영비 쪽으로 많이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차원 안에서 나는 의미 있다라고 추진해 왔었던 사업들 자체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공교육의 질 자체가 가뜩이나 시원찮은데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 학부모님들은 더 또 사교육 쪽으로 의존하거나 뭐 다른 루트의 교육을 또 찾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그 운영비를 줄이는 거니까 운영비란 뭐 예를 들어 실습이나 체업이나 돈 들어가는 거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위축됩니다. 공교육은. 뭐 특색 교육이나 뭐 인공지능 교육 한다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에듀테크라든지 요즘에 온라인 수업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뭐 아이들한테 태블릿 PC라도 좀 뭐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재 보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줄이는데 대신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유초등 교육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은 이렇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소위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던 531 계획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 비전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고 유초중등교육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몰랐어요? 예, 전혀? 거의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도 용돈 줄일 때에도 양해를 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일방적으로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다 반대할 테니까 모두.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발표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갑자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학과를 육성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요번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요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첨단학과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데. 네, 대학교 살리겠다라는 뭐 지방대학 육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 대학들은 어쨌든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방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올 수도 있고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모순된 이런 방식들인 거죠. 한쪽에서는 지방대를 좀 죽이는 정책들을 쓰면서 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또 일부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들이 병 주고 약 주고로밖에 설명이 안 이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들은 이득을 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도 그 반도체 학과 서울에 있는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거나 학생 수를 개설하거나 하는 대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두에게는 지금 나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아닌가요? 이것들 자체가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상 운영비의 증액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업 용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용초 사업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뭐 첨단학과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부 대학들 뭐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의 그 반도체 학과들 이 혜택을 볼 만한 그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는데 그 학과들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비판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결국 이것도 하나의 결국 첨단학과 육성, 예. 반도체 육성을 위한 뭐 반도체 몰입 교육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특정 학과를 위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딱히 없으니까 초중고 공교육에서 예산 빼가지고 글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지금 피해를 보는 정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공모사업 방식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각 대학교에서 뭐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대학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약간 그 사업성 예산으로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게 대학교의 요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학이 너무 많아서 부실 대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예산이 그런 지방의 부실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그 정도 액수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각 대학들을 다 n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효과성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국공립대 통합이라든지 부실대학에 대한 과감한 퇴출이라든지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전망과 비전 속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비전과 전망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즉흥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을 뺄 데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공공재로 이것들을 좀 여겨줘야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예산 자체도 보면은 이 국립대 안에서도 불균형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마리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누군가의 요구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정책들이 지금 움직여지다 보니까 지금 뭐 고등교육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나 유초중등교육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들. 양쪽 모두. 네. 대학들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예. 애초에 원했던 자금의 성격이 이게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 학과 혹은 그 학과를 뭐 그 정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부실대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교육부도 사실은 원래 반대를 해왔었고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인 어떤 압박 그 안에서 입장을 좀 턴한 거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메시지를 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교육부도 지금 뭐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직업인을 키우지 않는 교육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한번 조금만 현장을 가보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웃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들이 선생님이 종례할 때랑 그리고 급식 먹으러 뛰어갈 때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행복하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들을 보면은 되게 그 아련한 추억보다는 좀 춥고 힘들었다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렇습니다. 공간이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냉난방도 좀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좀 책상에서만 좀 정책 피지 말고 조금 그 열악한 학교들 한번 좀 방문들을 좀 해보면 한숨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제 30년 길거리에서 카페를 가도 그 카페가 30년 전의 인테리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할 텐데 벌써 망했죠. 네, 망했죠. 네. 시장에서는. 근데 공교육의 현장은 그런 것이 많다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딴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대학은 대학대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카드 돌려막기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부 자사고라든지 일부 특목고 이런 데를 가 보면은 건물이라든지 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데 가 보면은 여기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이 공교육 공립학교를 보게 되면은 막 심란하거든요. 내가 여기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공교육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좀 환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환대를 받아야 이 아이들이 잘 커서 또 이 공적 가치를 좀 나누는 이러한 시민으로 성장할 텐데 과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우리 정책적으로 좀 환대하고 있나?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좀 이런 환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이렇게 좀 투자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어떤 그 효율성의 잣대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3조 6천억 정도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쓰던 자금을 줄여서 대학은 원래 지자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교봉을 쓸 수 없었는데 그 돈을 대학에 쓰게 하겠다. 그중에서 특히 아마도 첨단 학과, 반도체 관련 학과가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모실 일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 김성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